안녕하세요, 크리센트입니다. 오늘은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상하쌍대 샷건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저번에 리뷰했던 싱글배럴 샷건과 같은 방식으로 3D 프린팅 파츠들과 나무 합판으로 구성되어 조립되는 DIY 제품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제품화된 상하쌍대 샷건은 꺾이는 위치가 이상했던 S686 너프 샷건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 제품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여 바로 구매해봤습니다. 배송비 포함 약 58,000원 정도에 구매하였고, 배송은 항공 특송으로 약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구성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접착제, 드라이버, 커터칼, 사포, 금속 핀과 스프링이 담겨있는 팩이 들어있고요. 리시버와 스톡을 연결하는 긴 나사도 한 개 들어있습니다. 샷쉘, 조립 부품이 들어있는 팩과 3D 출력물이 들어있는 팩 2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출력물들의 마감은 준수한 편이라 표면 가공은 간단하게만 해주거나 아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스톡 패드 역할을 할 나무 합판 내장과 리시버 양쪽 커버가 나무 합판으로 들어있는데요. 그냥 리시버 전체를 3D 출력물로 뽑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문양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총열 역할을 할 파이프 2개가 들어있고요. 핸드가드와 스톡을 제작할 때 사용할 나무 합판 5장과 총열을 연결해주는 3D 출력물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바로 조립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구성품에는 조립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셀러에게 문의하면 조립 동영상을 보내주니 그 동영상을 참고하여 조립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전에 구매했던 싱글배럴 샷건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부품이 누락되어 배송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조립하다 중간에 누락된 부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품을 받아보면 QR코드와 부품 목록이 중국어로 인쇄된 종이가 한 장 있을 겁니다. 그 부품 목록을 사진을 찍어 번역을 하신 뒤 실제 배송된 부품들과 대조하여 누락된 부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셀러에게 연락하여 어떤 부품이 몇 개 부족한지 전달하고, 셀러의 상점에 있는 1위안짜리 상품을 구매하시면 셀러가 누락된 부품을 다시 보내줄 겁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립이 완료되어 총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가격인지라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샷건의 조준대 역할을 하는 리브가 없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리브는 직접 제가 제작해서 달아주겠습니다. 스톡은 가공을 위해 그립 텍스처가 새겨진 바깥쪽 합판은 접착하지 않았습니다. 핸드가드도 마찬가지로 가공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리시버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시버 바깥쪽 나무 합판은 그냥 붙이게 될 시 약간의 유격이 생겨 퍼티로 메워두었습니다. 내부 구조는 실총의 작동 방식을 비슷하게 재현한 것 같습니다. 스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조립한 뒤 작동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탑 레버를 우측으로 젖히면 총열부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총열부를 일정 부분 이상 꺾기 시작하면 해머가 뒤로 밀리며 내부 시어에 걸리게 됩니다. 오른쪽 해머는 아래쪽 총열과 연결되어 있고, 왼쪽 해머는 위쪽 총열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위쪽에는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위아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안전 상태로 이렇게 방아쇠를 당겨도 방아쇠에 연동된 부품이 뒤로 밀려서 시어를 풀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안전장치를 위로 올리면 격발 상태가 됩니다. 안전장치 가운데 격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총에서도 고급 라인에 있는 기능입니다. 레버를 왼쪽에 두면 아래쪽 총열부터 격발할 수 있고, 오른쪽에 두면 위쪽 총열부터 격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버를 왼쪽에 두고 방아쇠를 당겨보면 오른쪽 해머부터 시어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격발을 한 뒤 다시 총열을 오픈하면 눌려있던 이젝터 부분의 시어가 풀려 이젝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탄이 들어있었다면 많은 매체에서 보셨던 것 같이 쉘이 팟하고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럼 쉘을 직접 넣어서 이젝팅을 시켜보겠습니다. 실총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날아가진 않는데요. 이건 이젝터의 문제라기보다 쉘의 무게가 무거워서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샷쉘은 내부에 스프링이 있어 발사체를 장착한 뒤 쉘 뒤쪽 뇌관에 해당하는 부분을 누르면 스프링의 장력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부 부품들의 무게로 이젝팅이 드라마틱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기능을 재현해준 것만으로도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스톡 부분까지 결합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싱글배럴 샷건은 원본이 되는 실총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었는데요. 이 제품은 원본이 존재할 것 같아 열심히 구글링을 한 결과 미국의 총기 회사인 스토거 인더스트리의 콘도르 오버언더 샷건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ER 아만티노 버전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총의 특징을 잘 재현해준 것 같습니다만 외형의 디테일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아서 목재 부분의 가공과 전체 도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톡과 핸드가드는 핸드 그라인더와 사포, 줄을 사용하여 가공해 주었습니다. 지점도도 사용하여 실물의 형상을 최대한 재현해 주었습니다. 도색까지 끝낸 뒤 실물 사진과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도색은 월넛 색상의 수성 우드 스테인에 검정색 물감을 약간 섞어 색을 입혀주었습니다. 지점토로 마감된 부분은 스테인을 먹지 않아서 색이 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스톡과 핸드가드는 나무 합판으로 제작되어 스테인을 발라도 특유의 나무결이 잘 드러나지 않기에 붓으로 최대한 나무결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드 스테인으로 도색을 한 뒤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유광 바니쉬를 이용하여 마감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톡과 핸드가드의 가공과 도색까지 끝난 모습입니다. 스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물 스톡의 사진을 참고하여서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을 해주었습니다. 스톡 부분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으로 나름 괜찮은 결과물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럼 핸드가드도 살펴보겠습니다. 핸드가드도 마찬가지로 실물 핸드가드의 사진을 참고하여 재현을 해주었습니다. 스톡 패드도 실물 사진을 참고하여 가공을 해주고 무광 흑색으로 도색까지 해주었습니다. 핸드가드와 결합되는 이 부품은 브락센으로 도색 후 후처리로 광택까지 내주었습니다. 리시버는 스톡과 결합될 때 마찰이 생기는 곳을 제외한 부분과 탑레버, 안전장치, 방아쇠 울을 브락센으로 도색 후 후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방아쇠 울과 방아쇠는 실물의 형성과 비슷하게 가공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는 은색으로 도색까지 해주었습니다. 총열부 위쪽에는 포맥스로 리브를 제작하여 달아주었고 브락센으로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이젝터 부분도 실물과 비슷하게 은색으로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총구 부분에는 조준점인 비드 사이트를 조립하고 남은 여분의 금속핀을 활용하여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칼라 파츠는 샷건의 집탄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초크의 형태로 제작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칼라 파츠를 총구에 붙이고 총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거의 끝났습니다. 보통 상하쌍대 샷건은 아래 사진과 같이 3개의 부위로 분해하여 보관합니다. 저희는 조립하는 중이니 마저 조립해 주겠습니다. 총열부와 리시버를 연결해주고 핸드가드를 총열부 하단에 장착하여 결합을 해주면 모든 조립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상하쌍대 샷건의 전체적인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총의 길이는 칼라 파츠 포함 120cm로 굉장히 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총구 부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느낌으로 잘 재현이 됐습니다. 확실히 리브를 달아주니 좀 더 완성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핸드가드의 모습입니다. 나무 결도 잘 재현된 것 같고요. 바니쉬를 발라 광도 나니 보기 좋아 보입니다. 리시버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시버 부분 위쪽 총열부에 스태거 INC 에코키크 메릴랜드라는 각인이 있는데요. 실총에는 오른쪽에 그 각인이 박혀있고 왼쪽에는 구경을 표시하는 각인이 적혀 있습니다. 리시버 하부를 보면 실총의 경우 이런 식으로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좌측 문양 밑에 각인도 실총은 제조 국가가 적혀있고 왼쪽이 아만티노 각인인 것에 비해 이 제품은 양쪽 다 동일한 각인입니다. 또한 위쪽에 새겨진 각인도 원본인 스토거에서 O가 하나 빠진 스태거인 것은 아쉽네요. 물론 생략된 각인 같은 경우는 FDM 방식의 3D 출력물로는 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방아쇠 부분과 그립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방아쇠는 약간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핸드가드와 총열을 분리하고 리시버 내부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를 보면 위아래로 공이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 보입니다. 격발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공이와 리시버 밑에 핸드가드 쪽 부품과 연동되어 있는 이젝터를 작동시키는 부품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톡 부분은 이런 모습입니다. 샷쉘도 넣어보겠습니다.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이젝팅까지 깔끔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쉘을 넣고 이젝팅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만 격발하고 총열을 오픈하면 격발된 아래쪽 총열부에서만 쉘이 이젝팅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위쪽만 격발하고 이젝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믹 하나만으로 이 제품을 구매할 만한 이유가 생기네요. 다른 샷쉘들의 호환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686 너프 샷건의 샷쉘, 알파킹 870 샷쉘, 12게이지 더미 샷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S686 너프 샷건의 샷쉘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쉘의 구경이 작아서 림이 제대로 걸리지 않고 그대로 총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잘 맞춰서 총열을 닫고 격발 후 이젝팅을 해보면 아래쪽 쉘은 제대로 이젝팅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알파킹 870 샷쉘도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총열에는 제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잘 걸리게 조정을 해서 총열을 닫고 격발을 해보면 이젝팅은 가능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물 12게이지 더미 샷쉘은 구경이 커서 총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핸들링과 동봉된 타겟을 이용하여 격발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상하쌍대 샷건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나 현재 유일하게 상하쌍대 작동 구조를 제대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구매할 만한 메리트는 충분해 보입니다. 추가로 약간의 가공과 도색까지 곁들인다면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